네, 안녕하세요. 성공체배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벌써 휴가를 직접 떠난 분들도 많은데 유진 씨는 휴가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저도 앞서 이렇게 대본을 보고 이걸 보고 너무 슬퍼졌어요. 전 네. 아직 휴가 계획을 못 세워서 남규 씨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네.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제주도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제주도로 가는 것만 정하고 아직 날짜를 못 정하고 이제 휴가 계획을 조금씩 세워가는 단계라서 가장 좀 설레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취준생분들 앞에서도 휴가 계획하려니 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마도 오늘도 도서관을 가면서 많은 분들이 휴가는 정말 꿈의 일처럼 나는 언제 취직해서 언제 휴가를 가나 이렇게 좀 서글퍼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반기 채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도서관을 나서는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멋지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겠죠.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삼성물산 건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도 삼성기업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엉아, 월요일의 남자에서 화요일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오랜만에 또 현준 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앞서서 휴가 얘기를 좀 했는데 현준 쌤도 올해 좀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서 이제 오프닝을 말씀하셔서 네. 저도 학생분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제 결혼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여름휴가를 대체해서 신혼여행을 휴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름 신혼여행은 어디로 좀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가기로 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취준생 분들도 이번 시기만 잘 넘기셔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 빈 기간 동안에 좀 유럽이라든지 좀 멀리 그동안 쌓아뒀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여행으로 한번 푸시는 그런 희망 좋은 상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여행 얘기를 하다가 바로 또 본론에 들어가기가 그래도 들어가야겠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삼성기업 계열사 공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삼성 계열사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익숙한 계열사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오늘 현준 쌤이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문과하고 영문학과 전공자였다 보니까 친문과적인 분들 또 가장 취업 시장에서 어려운 문과생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또 범문과생들이 주목할 만한 회사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개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웰스토리, 두 번째는 삼성생명, 세 번째는 삼성화재 이렇게 세 개 회사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삼성 계열사 하반기 공채 전략 삼성 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삼성 웰스토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기업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그 식품을 전공하셨거나 식품과 관련된 회사를 가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웰스토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또 혹시 삼성 웰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식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사의 식품 회사이고요.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서 현재 식품 연구소와 조리 아카데미 등 R&D 쪽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식문화 트렌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 이후에 중국 현지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급식업체와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 시장에도 꾸준히 진출하면서 글로벌적인 식품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웰스토리를 주목해야 할 이유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반기 채용 규모를 좀 살펴보면 앞으로 하반기도 좀 어느 정도 채용이 이루어질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현주쌤이 보시기에 올해 좀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식품 업계 트렌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중국의 사드 시장을 비롯해서 유통 쪽과 함께 식품 쪽도 많은 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류 혁신이라든지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특히 식자재 쪽에서 많은 채용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삼성 웰스토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식품 식자재 유통회사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삼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사에서 000명이라든지 00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삼성 웰스토리도 전통적으로 000명 정도의 채용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타 그룹사들보다는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삼성 그룹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수요가 전자 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식유통이라는 산업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선호도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에 갈 확률도 높고 또 지금 그 근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권이 없습니다. 분당 가장 가까운 곳이 분당이고 전국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그룹사들보다는 경쟁률적인 부분에서 좀 낮으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삼성 웰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옵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삼성 웰스토리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을 텐데 뭐 제품 연구라든지 영업 이런 직무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채용 규모가 많은 직무가 있을 테고 상대적으로 적은 직무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별로 좀 경쟁률은 어떤 편이었나요? 네, 평균적으로 한 5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편적인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직 쪽에 특히 이제 수주 영업직이라는 직무를 모집하는데 그쪽에 평균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삼성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채용이 뭐 전자의 마케팅이라고 역마라고 하면은 거의 100대 1까지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0명의 채용을 하고 있겠지만 수주 영업직은 000명 채용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에서 한번 수주 영업직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하반기에서 좀 어떤 직무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식품 유통 회사들의 전략적인 방안들이 신선한 식자재를 바로바로 데일리로 서비스하는 물류를 전송하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따라서 상반기와 공고를 비교해 봤었을 때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운영과 경영 지원 직무가 빠지고 식품 구매직과 물류 기획직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유통 회사라든지 다른 뭐 롯데 슈퍼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이제 물류기획직 같은 경우가 모든 물류나 식자재 회사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전략이 물류 체인의 신기술 접목이라든지 효율성 증가에 따른 신선한 식자재를 전달하는 업계의 특성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단순히 식품 쪽과 관련된 전공자뿐만 아니라 물류 쪽과 관련된 전공자 혹은 물류 쪽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삼성 웰스토리를 지원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적인 식자재 회사들, 뭐 프레시웨이라든지 아오온 부분들도 이런 물류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식자재를 고객분들한테 배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지금의 전통적인 시장들이 독과점 형태,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쪽들이 많이 경쟁 구조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뭔가 물류 혁신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냉동 관리 쪽 차원이라든지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 연구소와 협약을 한 뭔가 안전한 식품성을 빠르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의 동반적인 산업적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원자분들이 좀 더 신선한 접근 방법 혹은 본인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웰스토리에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 식품 연구랑 제품 개발직 빼고는 다 이제 전공 무관이라서 정말 다양한 지원자들이 도전할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도 좀 본인이 잘 돋보이기 위해서 매력을 어필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직무 형태가 크게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회사만을 위한 물론 이제 식품 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군적 트렌드나 물류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점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하면은 삼성 웰스토리도 충분히 다른 회사와 병행하면서 같이 준비를 가능하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차이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식품 구매 직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직군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회사 혹은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제조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두지만 삼성 웰스토리의 식품 구매직 같은 경우는 3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 구매 바이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주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주 업무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또는 장비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고 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구매 계획 수립과 구매 활동 및 공급업체 관리 및 자재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크게 구매 직군에 우선하는 역량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이제 협상과 설득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대인 관계력이 되게 중요하겠고 세 번째로 국제 감각이라든지 어학 역량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성 웰스토리의 식품 구매직 같은 경우는 국제 감각이나 어학 능력보다는 분석력적인 부분들, 다양한 그 구매 바이어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에 숫자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역량, 또 OA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또 통계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부분의 역량들이 이 식품 구매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좀 수주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영업이다 보니까 좀 남성을 선호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성 지원자들은 지원을 한다면 좀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마 보통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영업에서는 당연히 남성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이 식자재 영업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뭐 제 이전 회사의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여성 영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금에 관한 관심도라든지 특히 이제 꼼꼼하신 기본적인 성향들이 이 업계 특성과 굉장히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오히려 남성분들보다도 좀 더 역량 있는 부분들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영업이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실적 압박이라든지 또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책임감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흔히 면접관들이나 또 회사에서 보는 관점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만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곳이 이 식품 회사, 특히 이제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삼성 웰스토리가 해외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현준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는 식품 구매직에서는 협상이나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제적인 감각이나 어학 성적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게 좀 덜 중요한데 다른 직무에서는 좀 어학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지 어학 성적이 좀 많이 요구되는 편인가요? 일단은 우대사항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우대사항이 앞서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영어와 관련된 성적이 아니라 중국 쪽과 관련된 성적을 가지고 오신 보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우대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우대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중국어 자격 보유자와 그다음에 공인 한자 능력 자격 보유자, 그다음에 한국공학교육원이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자격 같은 경우는 뭐 필기를 BCT 이상에서 620점 이상이라든지 플렉스 중국어를 620점 이상, 그다음에 신 HSK를 5급 이상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대사항이 될 수 있고 한자 같은 경우는 한국어 문해를 3급 이상, 또 그다음에 한자 교육진흥의 3급 이상, 그다음에 한국 외국어 평가원 3급 이상, 대한 검정의 2급 이상 정도로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중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들, 또 중국 쪽과 관련된 본인의 어학 능력이라든지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회사에서 선호하는 부분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지원자분들이라든지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어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합격 전략을 짚어볼 기업은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인기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딱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생명이 기존 이제 계약 연봉 기준이 한 4,400만 원 정도 초봉이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랑 인센티브를 합한다고 하면은 5천에서 6천만 원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하겠지만 뒤에 이제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사 중에서는 당연히 도표적인 1위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 파워도 몇 년
몇십 년 연속 계속 1위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생명사 중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봉이 뭐 굉장히 센 편인데 네. 자, 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이번 하반기에 좀 채용 규모를 아까 웰스토리는 땡땡땡명 정도였는데 네. 생명은 좀 어느 정도로 뽑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생명은 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0명. 네.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40명에서 100명 사이의 그 채용은 공채 채용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네. 시즌에 따라서 달랐고 또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역량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한 0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상반기에 삼성생명 채용 직무들도 좀 살펴보면 어떤 직무들이 좀 있었나요? 네, 상반기에 삼성생명 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단 5가지 정도의 직무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영업관리직을 대표적으로 모집을 했었고, 두 번째가 상품 계리직, 그리고 세 번째가 보험 심사직,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경영 지원직인데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재무 부분을 따로 모집을 해서 관련된 상경 전공을 가지고 계신 지원자들만 이제 모집한 직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영 지원직 쪽이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셀 것 같았는데 다른 직무별로 좀 경쟁률은 어떤 편이었나요? 평균적으로는 한 70대 1 정도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직무별로는 당연하겠지만 영업관리직 직무가 낮고 경영관리직 직무의 지원자분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니 이제 여기에 이제 아마 영업직으로 혹은 이제 그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컨설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 보험하실 때 만나게 되실 분들이 보여지겠죠. 네.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영업 관리직일 거고 더 넓게는 전사적 차원이라든지 지사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역량 있게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을 좀 요구한다는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상반기와 비교를 한다면 하반기 채용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반기에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직무가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상품 관리, 상품 판매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상품 판매직과 상품 영업 관리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개발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분, 좀 더 영업 지원 쪽의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컨설턴트라고 칭하는데 그분들을 리크루팅, 실제 뽑는 업무, 인사적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상품을 교육한다든지 또 코칭, 또 동행하면서 영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굉장히 전반적인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최저점에서 시장과 조직에 맞는 그래서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이 보다 많은 상품을 편리하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역할 부분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영업 관리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일단 상품 관리, 상품 계리직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한 불확실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환경들이 지금 다변하게 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는 국내 보험 시장의 트렌드에 알맞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관리적인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한 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높게 요구되기 때문에 계리사 자격증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 요건 사항에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관련돼서 혹시 상품 개발 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거나 혹은 꾸준히 그 상품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외부 시향에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 계리직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2018년 상반기 채용을 이제 살펴봤을 때 경영 지원직이 있고 경영 지원직 재무 파트가 또 따로 있었는데 아예 모집하는 전공도 이제 그냥 경영 지원직은 전공이 무관이고 재무는 이제 또 상경, 부전공을 포함해서 상경 계열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지원서에 미리 좀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 직무 부분에서의 소규모 직무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로 빅데이터 따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사라든지 빅데이터, 소비자보호는 함께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서 에세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삼성생명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좀 총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비교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직군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그 상품 계리라든지 보험 신사, 경원 지원직이라든지 작년 하반기 채용 공고와 비교해서 직군들이 굉장히 대폭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영업 직군을 제외한 직무는 서울 본사 근무이고, 영업 직군 같은 경우는 연고지라든지 선호지에 따라서 재배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경쟁률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영역명의 채용 부분에 관련해서 범금융권적인 부분의 성향들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범금융권이라고 하면은 금융 상품이라든지 업계에 대한 재반 지식이 사료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 드러나더라도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관련된 그 기사라든지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외부 환경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과 관련된 산업적이라든지 상품과 관련된 이슈 부분적인 부분들, 또 그런 관련된 직무적 부분에서는 얼마나 분석했는 것들이 합격을 당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삼성생명이 아무래도 그 포지션 부분이 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재반 정보라든지 혹은 산업군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본인만의 답변을 준비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특히 두 번째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범금융권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인터넷 보험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이 많은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면 채널을 없애고 비대면 채널로 많이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인터넷 보험의 성장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 채널의 선호도가 기존의 나이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층분들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본인들의 지원자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전략 방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반기에 삼성생명을 입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퇴직연금 그리고 인터넷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화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제 아마 보험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으신 분들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그게 똑같은 게 아닌가 혹은 같은 회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삼성생명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급작스러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기회 손실 비용 같은 그런 것들을 고정해서 보전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화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화재 다이렉트카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실손 보험 같이 당장 사고가 나서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는 그런 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이 화재나 생명은 같은 이제 보존해주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른 회사라는 점을 구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올 하반기에 우리 지원자들이 삼성화재에 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네. 꼽아주신다면. 이제 혹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는 들었을 텐데 저도 이제 현지 씨한테 들어서 삼성은 이제 전자와 후자가 있다고 네, 이제 네. 얘기가 있고 그 네. 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있고 그 후자가 나머지 그룹사라는 표현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제 몇몇 회사들 빼고는 사실 삼성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화재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업계 부동의 1위라는 점은 아마 제가 뭐 두 마리 닳도록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제 미국의 AM 베스트라는 사례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고 등급이 A++를 받았어요. A+가 아닌 A++.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 부분도 14년 연속 1위이고 당연히 이제 최고 수준의 연봉과 함께 복리후생적인 부분들이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이 삼성화재를 또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상반기 채용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삼성생명이랑 좀 비슷한 정도로 채용이 되나요?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채용 규모가 예상되나요? 삼성생명보다는 좀 더 최저점이 높은 수준에서 채용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영역명으로 채용을 하는데 최소 나이가 한 60명 정도에서 뭐 8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도 특히 이제 근 3년간은 평균 80명 정도로 꾸준하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화재, 생명보다는 좀 더 경쟁률이 낮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직무도 채용 규모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 직무를 좀 같이 병행해서 보자고 하면은 영업관리 직무와 손해사정 직무만 뽑았는데 하반기에는 여기 플러스 좀 더 다른 직무까지 열린다고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영업과 보상, 이제 계리 직무를 전통적으로 뽑았는데 특히 이거를 기준점으로 나눠봤을 때는 영업이 4, 그리고 보상이 4, 계리가 3 정도의 비율로서 이제 전반적으로 채용을 했었고 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영업 관리직의 채용 직무가 좀 더 많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리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계리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 부분에서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원자분들 중에서는 계리직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계학과라든지 수학과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 관련해서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삼성화재에서 좀 주목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요즘은 뭐 어떤 직무를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적성과 좀 맞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삼성화재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상 거의 모든 직군들이 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나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 관리라든지 손해사정 직무 같은 경우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셨거나 그런 것들 보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보상직 같은 손해배상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담당자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업무들을 직무 순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직무 같은 경우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계리직이라든지 이제 본사에서 업무를 봐야 될 심사직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직무 순환 제도를 통한다고 하니까 좀 직무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영업관리직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좀 어떤 점을 어필을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적극성이라든지 또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성적 소양에서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일 텐데요. 특히 이제 지점장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진취적인 역량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CEO가 가져야 될 역량을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직군에 관련해서 좀 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대표적으로는 개인 마케팅이라든지 기업 마케팅, 그다음에 신채널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사업이라든지 퇴직연금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대분류에서 각각의 영업 관련된 단위에서 뭐 점포 영업이라든지 영업 조직을 개발한다든지 그 기업 영업 개발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병행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의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런 업무들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영업관리직에서는 지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점장이 된다면 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나요? 네, 지점장 같은 분들은 이제 앞서 이제 생명 같은 경우 컨설턴트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화재에서는 설계사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보험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고객과 만나서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을 설계사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역시 HR적인 부분에 인적 자원 관리 부분까지부터 해서 마케팅 업무까지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감당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이쪽의 산업군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따라서 설계사분들과의 좀 코워킹과 호흡 그래서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현장에서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직무별 성미도 좀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남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업관리 쪽은 좀 어떤가요? 영업관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사정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운전자가 더 많은 부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에 비해서 영업관리 쪽은 또 여성분들이 비교적 더 많은 편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여성분이라고 해서 영업관리나 혹은 손해사정 직무에서 좀 역량적인 부분이 좀 미진하더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재직인 현직자분들도 그렇고 지원자분들도 그런 성향에서 생각보다 여성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여성 지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삼성 계열사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직군 모두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서 채용이 더 좀 규모가 커지는 편인가요? 네, 전통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가 그룹 공채에서 하반기에 대폭 좀 양을 늘려서 뽑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전자의 DS 파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보통 3,000명 정도의 채용 규모 인원이 하반기 때는 5,000명 정도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원래 기업의 공채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회사도 당연히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금융 쪽 회사라든지 이쪽 부분들 또 특히 웰스토리 같이 식품 회사 부분들은 현재 이제 다양화된 다변화된 신기술과 함께 외부 트렌드가 많이 민감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가 채용의 확대폭이 제일 크지 않을까. 다음 연도부터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하반기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세 군데를 살펴봤잖아요. 각 계열사별로 좀 직무를 지원할 때 요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꼭 한번 대비를 해라 한다면 정리를 해준다면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점으로 채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특정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소서의 3번 문항이 이제 보통적으로 대부분 다 시사 이슈적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식품 산업은 기술, 물류적인 부분의 혁신에 따른 뭔가의 다변화된 그런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굉장히 크고 생명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대외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매출 증진의 확대라든지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의 고심에 따른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존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본인들의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소서 3번 문항에서 보통 시사 이슈를 묻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써서 녹여낸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오늘 하반기를 위해서 또 삼성맨을 꿈꾸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준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랜만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 이번에 오늘의 방송에서 신의 한 수는 진정성을 보여라. 진정성을 보여라. 네.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삼성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소위 이제 워낙 당연히 좋은 회사고 또 글로벌적인 회사고 그 부분에 따른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계열사 부분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산업에서 각각의 위치를 확보하자는 부분에서 따른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서 어필할 수 있는지 이 회사에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 부분들을 실제로 인사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단순히 이게 삼성이라서 가는 것들이 아닌 각 회사를 따져놓고 봤었을 때 왜 가고 싶은 건지에 대한 답변 부분을 설득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개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이 참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참 중요하고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공인기업은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YCP 주식회사입니다. 철강인발 파이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일반 사무원입니다. 생산관리부 소속으로 생산 및 품질 관련 일반 문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금속공학, 과학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여성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근무로 근무 중 휴게는 2시간 있으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송금버스, 사내 동호회 운영, 근속자 재충전 휴가, 우수사원 보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신흥 SEC 주식회사입니다. 휴대폰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자동설비 오퍼레이터 8명입니다. 자동 조립 라인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년층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주 5일 3조 위교대 근무 급여는 시급 8,750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상여금 100%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구인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8명을 채용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한국특수가스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에서 의료용 가스 시험 분석 업무 및 품질관리 업무, 기타 사무 업무를 담당할 화학공학 시험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화학 전공자, 가스 기능사,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 컴퓨터 활용 가능하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근무는 격주 휴무제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애송요양병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영양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해 주세요. 우대 사항으로는 신규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고요. CJ그룹 전문가이신 취업 요정이자 스물리에입니다. 네. 위포트의 차재훈 코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군가 나를 형용을 길게 해줄 때 참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했지만 이제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좀 바쁜데 네. 그렇더라고요. 혹시 코치님도 좀 휴가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 아, 왜요? 지난번에 일본 다녀오신 게 다인가요? 아, 그걸 또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타쿠가 축제. 아, 오타쿠. 제가 오타쿠가 아니고요. 오타쿠 축제에 제가 방문을 한 겁니다. 아, 예. 어쨌든 뭐 8월 달 정도면 한창 구직자분들 바쁠 때라서 한창 구직자분들과 함께 할 것 같고요. 아. 저는 아마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또 한번 삿포로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타쿠 마음에 일본? 드셨나 그렇지 봐요. 않습니다. 아, 방송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니요,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전공이 또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 많이 아. 좋아합니다. 그럼 왜 삿포로로 휴가를? 저희 대학원에서 또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갔다 온 아. 거지 아마 다시는 일본 갈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남아서 많은 구직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무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방송이 참 즐겁습니다. 네. 네. 자, 구직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가는 당연히 좀 꿈을 못 꾸고 있을 테고 네. 이제 상시 네. 채용을 준비하느라 또 바쁠 텐데 그렇죠. 상시 채용은 뜨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LG전자 최근 들어 많은 채용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가를 가는 건 말리지 않으니 제발 지원은 하고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구직자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뭐 휴가 여분을 제가 뭐 가늠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녀오겠다면 좋을 텐데 꼭 가족 여행을 그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제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대비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녀오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 해주시되 상시 채용 기간 감안해서 다녀오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이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는 저번에 강원도 속초로 이제 다음 주에 갔나요? 맞습니다. 네네. 혹시 굉장히 좋으시네요. 해외로 이런 쪽이나 아니면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본 편이세요? 저희가 오프닝에 계획을 못 세웠다 보니까 네, 좀 추천해줄 맞아요.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아. 여기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네. 근데 베트남 다낭이 그렇게 어. 좋더라고요. 갔다 오셨어요? 네. 오. 갔다
갔다 왔는데 네. 물가도 싸고요. 네. 또 물놀이 하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좀 덥진 않았나요? 덥긴 습하고 덥긴 더운데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니까 두 분 없으시면 베트남 추천드립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초청해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신청글 달빅님의 사연을 먼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달빙이라는 24살 여성 구직자 분이고요. 이분은 신한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33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따로 없으시고요. 자격증은 GTQ 1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는 공모전에서 2회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인데 특히 롯데나 CJ, 혜태, 아모레 퍼시픽 디자인팀을 원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팀, 특히 시각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직무를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어학 점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제 스펙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소서로만 어필하기에는 대기업 입사가 조금 힘들까요? 졸업을 한 상태라 스펙을 어디에서부터 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펙으로는 대기업을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부터 도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부탁드립니다. 네. 달빅님 대기업을 꿈꾸시고 있는데 나이가 네. 좀 아직 24살로 어리고 어학 점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빨리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코치님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예, 한유정 캐스터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학점을 메우는 게 좋겠죠. 근데 졸업을 하신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졸업을 하신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 방송 자체가 대기업이나 해외 취업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쪽의 방송이 주로 나오다 보니 이렇게 좀 상시 채용 위주로 지원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에 대한 사연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관계로 네. 오늘 이분의 사연을 한번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경력사항에 해당되는 졸업 전시라든가 프로젝트 일도 명확하고요. 자격증이 아예 없진 않고 포토샵 정도가 있습니다. 학점도 약간 애매하고 어학이 없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이 일정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정치 않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대기업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기업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학교 생활 적절히 내 과목 위주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유익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신 그 끝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하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본인이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쪽이 제품 디자인이나 브랜딩 혹은 VMD 쪽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품 디자인 쪽에 전공으로 지원을 살려서 하고 싶다면 학점이 높아야 됩니다. 혹은 대기업군에서 제품 디자인 쪽에 해당될 만한 제조사에서의 활동들 혹은 미디어사나 혹은 뭐 E&M 쪽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학점이 낮고 어학 점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어학 점수를 빨리 좀 확보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토익이 다가 아니고요.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면 문법적인 강점이 있으시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좀 빨리 따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일반 작은 회사들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면 브랜딩이나 VMD 쪽까지도 지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VMD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매장 전체의 컨셉을 잡고 바닥부터 벽 전반에 대한 컬러를 좀 책임을 지는 일이고 통찰력이라든가 분석력을 발휘했던 과거의 이런 프로젝트 경험들을 좀 살려서 전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바로 한 번의 면접 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좀 작은 기업에 들어가셔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군으로 이직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에 대한 강점을 가지면 향후 VMD 쪽으로 지원도 가능하신데 제품 디자인으로 한번 발을 먼저 담궈보시는 대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본인이 스펙을 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져놓는 중심으로서 뭐 작은 기업이나 중견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실 VMD만 놓고 본다면 대기업군에서는 경력직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BR코리아라든가
뭐 한화, 빈스앤베리스 이런 쪽에서 VMD 채용이 있긴 하나 경력 3년, 뭐 경력 5년 혹은 신입 공채인데 올드 루키를 우대하는 TO도 뭐 많아야 2명, 3명 이런 쪽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쪽이 혹시 VMD 쪽이셨다면 좀 대기업 취업이 좀 어려웠다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십시오. 사실 학점이 높았다면 대기업 쪽으로 지원을 제품 디자인 쪽으로 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지만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드렸던 솔직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력을 보시고 억지로 뭐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될 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꾸준히 점검해 주시면서 남은 기간 취업을 올해 안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무기니까요. 좀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자, 이분은 학점은 어차피 더 높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학 성적은 좀 어느 정도까지 뭐 레벨 6나 이 정도까지만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럼요. 레벨 6까지만 올려주셔도 되고 사실 대기업 취업까지 생각하시면 이를테면 VMD 직군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뭐 해외 지사로의 파견 근무도 감안을 한다면 어학 점수가 더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것까지 고민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대기업 지원 자격까지 갖춰놓는 건 좋긴 한데요. 본인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취업을 급하게 하셔야 된다면 좀 작은 기업으로의 우회 취업 이후에 경력을 좀 3년에서 5년 정도 다져 놓으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의 스펙을 보면 좀 주어진 것만 적당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작은 곳이라도 들어가서 직접적인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셔서 스펙을 쌓고 계획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으니까 근무를 좀 조금이라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기 알바라도 좋고요.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기보단 단기 알바여도 좋으니까 조직에 속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기업 다니시면서 올드루키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장 2년 이내에 취업이 또 대기업 가능하니까 경력을 단절하지 않은 채 구직 활동 계속 이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댓글도 신세미 캐스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글 아이디 직딩이라는 25살 여성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 학점은 3.64 학점에 졸업을 했습니다. 어학 점수로는 토익 760점, 토스 레벨 6, 그리고 HSK 6, BCT 있고요. 자격증은 커마 2급이랑 포토샵 어도비가 있는데 포토샵은 실제로는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으로는 중소기업 기획팀에서 1년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길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 스펙은 중소기업 1년차 25살 여자 연봉 2,700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집과 가깝지만 야근 수당이 없고요. 상여금이랑 성과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휴가가 강제 연차 처리가 돼서 실질적인 휴가는 3일에서 4일 정도만 있습니다. 첫 회사고 배운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를 살리고 싶은 저에게는 원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윗분들의 정치 싸움이 아주 지겹고요. 그날그날 바뀌는 팀장 성격 맞추는 것도 진짜 너무 싫어요. 1년 버틴 이유는 그래도 중고 신입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 갱신, 특히 토익이나 HSK 그리고 포토샵을 배워야 할 것 같고요. 이것만 해도 진짜 5개월에서 6개월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려서 괜찮다고 하는데 공백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이직을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직을 하면 중국어를 살릴 수 있는 직무를 무조건 선택하고 싶어요. 실제로 요새 채용 공고를 보면 더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정말 직무는 제가 원하는 환경인데 페이는 현재보다 조금 적고 또 집에서 멀고 식대 지원도 안 되는 신생기업이라 후기도 별로 없고 근데 중국 법인도 따로 있어서 성장은 할 것 같은 회사였습니다.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화장품 회사에 가서 중국 마케팅 분야를 가고 싶습니다.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좀 더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딩이님 현재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못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중국어 강점을 좀 살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쪽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대개 이런 류의 사연을 보면 많은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좀 조언만 하고 실질적인 말을 안 해주고 그치시는데 네. 제가 뭐 본인을 지적할 그런 역할은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중국 관련된 이력을 살리고 싶다 하셨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화장품 업계를 또 중국 쪽으로 희망을 하신다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바, 아니면 뭐 코스메틱 뭐 이런 기업들이
중견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여파가 끝날 때쯤은 빛을 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1년 동안 다닌 이력을 업무했던 단위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스펙을 쌓는 것보단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력을 정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그 이력을 통해 본인이 정말 기획팀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한번 가늠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근이 잦다고 했는데 야근이 잦으면 안 되는 직무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그걸 과연 효율적으로 일 처리했는가도 한번 본인이 면밀히 보십시오. 오히려 기획보단 영업 관리라던가 영업 지원 쪽의 파트에 오히려 본인이 더 강점이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중국어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업계와 분야에 대한 특징을 살림에 있어 과연 이 직무와 이 경력이 최선인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게 선제되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건 희망은 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희망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게? 저 옆에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이유의 동기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파악의 시작에선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회사의 해당 업계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꼭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제가 된 뒤에 비로소 어학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겠죠. 중국어로는 더 할 필요가 없고요. 토익은 공기업까지 고려하신다면 생각해 보시고 공기업 취업까지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빨리 영어 말하기 점수. 아마 이분께 오픽스퀘어 니나 선생님 상품권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시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업계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좀 현실적인 접근을 내 안에서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선 정리 후 스펙이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이나 이력을 정리한 후에 직무 적성이 좀 본인과 맞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스펙이 필요한 거 있다면 그쪽으로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달빅님과 직딩님 이렇게 두 분을 살펴봤는데 또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드릴 행운의 주인공을 오늘은 또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뽑아주셔야겠죠? 네, 오늘 조금 어려운데요. 둘 다 필요한 거 같죠? 네, 둘 다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언니 먼저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언니이신 직딩이 분한테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당첨되신 알겠습니다. 직딩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